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통신회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회선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나요?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단말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통신회선을 가는 거죠. 그럼 통신회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회선은 이제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어요. 자, 유선은 이제 이중 나선이 있고 동축 케이블이 있고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무선은 우리가 이제 좀 안 보이죠. 라디오파, 네, 라디오파.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통신, 이동통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빈도는 이제 유선 회선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회선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유선 회선의 이제 첫 번째 이중 나선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말해 보면은 이 셋 중에서 뭐가 더 제일 좋겠습니까? 순서대로요. 얘가 가장 좋아요. 얘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중 나선이다, 동축 케이블이다 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전기를 이용하고 얘는 이제 빛광자가 있죠. 빛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할 때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 집에 인터넷이 있는데 무선 인터넷을 쓰는 사람도 있고 유선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회선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 하나면 괜찮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회선을 선택을 할 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 전송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회선을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은 이제 이중 나선이에요. 이렇게 이중 나선, 이제 꼬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유선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뭐예요? 광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플래카드가 붙여집니다. 우리 집 아파트, 우리 동네 아파트 뭐 광 케이블 설치했어요. 뭐 그런 몇 년 전에는 그런 플래카드도 걸려져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송 속도는 낮지만 그래도 이제 저렴한 꼬임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이 좀 여러 가지로 써요. 꼬임선이다, 이중 나선이다, 이제 또 UTP다, FTP다, STP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꼬임선은 뭐냐면 이제 구리선, 네, 구리선을 두 가닥씩 배 꼬아놨어요. 우리 까베기 만들듯이 배에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냥 전선을 그냥 넣으면 되지 왜 배에 까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인데 이게 지금 전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전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전기장판 쓸 때도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요? 이제 막 전자파 막 그런 거 생각하죠. 몸에 좋네 안 좋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신을 할 때 좀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전자기 이제 간섭 현상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전자기장 뭐 그런 것들이 통신을 하는데 오류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걸 배에 꺼놨더니 그런 게 좀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로 이런 전선을 배에 꺼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꼬임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가닥씩 이렇게 배에 꺼놓은 거죠. 그래서 이중 나선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이 저렴해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짧은 거리, 네, 우리 집에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그 5대를 좀 연결해 볼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선을 사용을 합니다. 저렴하게 쓸 때. 네. 그래서
피복 방법에 따라서 UTP다, FTP다, STP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STP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UTP하고 STD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UTP는 이제 피복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벨벳 까놓은 것을 말을 하고요. STB는 이제 각 꼬임선 쌍별로 이렇게 이제 피복을 이렇게 별도로 입혀놓은 것을 이제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임선은 UTP 케이블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매장 같은데 보면은 랜선 그런 거 할 때 UTP 뭐 그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징적인 걸 기억을 합니다. 그죠? 속도가 가장 느리고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구리선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꼬임선이다, 이중나선이다, UTP 케이블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볼 건데 동축 케이블은 이제 여러분이 유선 방송, 케이블 TV 그런 거 볼 때 이런 선인데 구리선보다는 이제 조금 두껍고 이제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가위로 싹둑 잘라도 잘라져요. 근데 동축 케이블은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중심 도체가 됩니다. 이게 불이. 그래서 그걸로 싸고 이제 싸서 이렇게 이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게 삐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모니터 뒤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유선 케이블 TV 이렇게 연결된 이거 삐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바늘처럼 살짝 나와 있고 거기에 굉장히 두꺼운 것들로 감싸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리선보다는 이제 더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구리선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쓰는 것이고 얘는 이제 케이블 TV처럼 이제 장거리 통신할 때 쓰는 거고 유선 TV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선보다는 더 안정적이어서 구리선보다는 잡음에 강하고 폭넓은 주파수 범위를 허용을 하고 주파수가 뭘까? 주파수가 폭넓다 그 말이 뭘까? 라는 건데 이제 통신 쪽을 배우다 보면 주파수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주파수 범위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신호의 감쇄 현상, 신호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왜 이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동축 케이블이다라는 것은 어디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전송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감쇄 현상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중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서울에서 홍길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저기 부산에서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죠? 몇 메타까지는 가죠. 홍길동 크게 불러도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걸 부산까지 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 홍길동이라 불러서 소리가 저 홍길동 크게 들리겠죠? 줄어드는 시점에 소리를 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메타 가겠죠? 올려주는 시점에 또 이렇게 가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이렇게 신호를 올려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리피터라는 장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계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호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이제 중계기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전송에 선 자체가 딱딱하고 구리선보다 좋으니까 안정적이니까 멀리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계기라는 걸 이제 개발한 거죠. 중간 시점에 올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닥불을 피울 때 불씨가 꺼지려는 찰나에 어때요? 막 부채질을 하죠. 그러면 불씨가 샥 살아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빛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빛.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한 경우는 좀 해킹을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전기선이 있다. 그럼 피복을 벗기고
그것을 연결을 해주면 얼마든지 전선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있는 전기 이렇게 뽑아다 쓸 수도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빛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으면서 또 이제 굉장히 더 안정적이에요. 동축 케이블보다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잖아요. 코아. 이게 코아거든요. 이것의 크기가 얼마냐면 0.1mm 정도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mm도 아니고 0.1mm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에 의한다라는 거죠. 빛에 의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잡음의 영향을 덜 받아요. 네, 그래서 전기적인 잡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률이 낮다라는 거죠. 통신을 할 때는 오류가 발생되면 엉뚱한 결과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엄마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딸이 있는데,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이제 화해를 하려고 신발 하나 사줄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나네. 너 신발 사이즈 얼마니?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오류 현상에 의해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진수로 바뀌어서 가는 건데, 빠지니까 딸이 딱 문자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화났겠죠? 네. 다음에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남편님하고 부인님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부부싸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화해를 하려고 남편이 퇴근한 시간에 부인이 이제 우산을 갖다 주려고 혹시 우산 가져갔어? 라고 물어보는 것을 뭔가 하나 더 붙었어요. 당신 우산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것을 당신 유산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하나 더 붙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광 케이블은 그런 전기적인 잡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류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0.1mm, 동축 케이블은 무거워요. 여러분 케이블 TV 연결된 걸 보시면. 근데 이제 광 케이블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리고 0.1mm, 이 힘이 0.1mm니까 이제 싸고 쌌어더라도 더 이제 소형이죠. 네, 그래서 또 빨라요. 빛을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속이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속도도 이제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용률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케이블 TV도 장거리에 사용이 되는 거였죠. 동축 케이블도 장거리에 사용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건 일정 기간마다 리피터를 설치해야 되고 얘도 장거리에 사용이 되니까 리피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리피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동축 케이블은 같은 거리를 갈 때 뭐 5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광섬유 케이블은 1개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리피터의 소요가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를 설치할 때는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강 케이블 설치하시는 분들이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장갑을 통과해서 박히는 경우도 있고 맨손으로 하게 되면 유리의 이게 0.1mm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작은 알갱이가 피부에 이제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고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피복 같은 것을 벗긴 다음에 우리가 접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리예요. 0.1mm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는 이제 기술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광 케이블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어라는 부분과 클레딩이라는 부분과 재킷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어 부분이 바로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그려봤더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가 빛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전달될 때 이 반사를 몇 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조금만 비틀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해서 이제 통과되는 게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의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빛을 이용하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환해버리면 통과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빛을 잘 감싸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딩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라든지 마모라든지 파손을 위해서 이제 겉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불빛이 환하면 잠을 자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뭘 칩니까? 암막 커튼을 치죠.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이 코어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클레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선 전송 매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선 통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전달 특성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이용을 하죠. 선이 아니라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신하고 수신하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신 범위가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광대역 전송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유선 회선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중나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무선 회선은 이제 라디오파,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통신, 이동통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선 회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출제 범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위성통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최신 것을 물어보는 거죠. 유선에서 최신 거는 뭐예요? 이제 광 케이블이 되는 거고, 무선 쪽에서는 이제 위성통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물어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먼저 라디오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라디오 요즘 또 듣는 경우도 많죠. 네, 공부하거나 또는 이동을 할 때, 그래서 안테나에 의해서 이제 발사된 전자파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돼서 이제 듣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신 회선을 이용하기, 이제 회선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간에 무선 주파수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되고요. 라디오 방송 먼 거리까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되고, 또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을 이제 직접 끌어다 쓸 수 없는 지역에서 그런 것에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 AM 방송, FM 방송의 차이점은 뭐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AM 방송은 이제 파 중에서 지표면을 이용한 이제 지표파를 사용을 하고요. FM 방송은 또 직접파, 전리층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감쇄율, 신호가 줄어드는 그게 적기 때문에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중계기가 훨씬 적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유선 선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은 이제 뭐냐면 이동하면서 통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일반 전화로 이제 통신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일어나는 이제 무선 통신 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요. 네, 기지국 단말기 간에 이제 전파를 송수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성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마이크로파다 그러면 이제 지구 위에다가 뭔가 띄우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쌓아 올립니다. 지구에 이렇게 지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이것의 주파수를 받아서 어떤 변환 처리를 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이제 수신용 안테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신용 안테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보안이 취약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다 그러면 이제 전파 지연이 됩니다. 자, 여기서 ABC라는 걸 말을 했는데 얘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ABC를 말하자마자 얘가 오는 건 아니죠. 이때 약간의 시간 지연이라는 게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안방에서 보는 거와 거실에서 보는 게 한 템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말 한마디 정도 가나다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부터 다 여기서 나 나올 때 여기서 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전파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현상에 민감합니다. 기상현상. 네. 그래서 기상현상. 그래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먹구름이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 자, 여기가 원활하지 않게 돼버리죠. 2층이. 그럴 때 이제 신호 감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통신 시스템. 내가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장비가 뭐가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이제 장비에는 뭐가 있을까? 자, 통신위성, 네, 지구국, 네, 채널 이런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위성은 이제 저기 위에 하늘에 떠 있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쏠까? 지상에서 35,860km의 상공에 띄워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되겠고요. 한 대의 통신위성은 지구의 42%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m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1km 힘들잖아요. 걷기 운동 하시는 분은 20km, 30km 그렇게 하는데 얘는 35,860km의 상공에 띄운다 그죠. 굉장히 높이 띄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국 이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면 여기는 하늘에 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파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보내고 전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구국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입니다. 채널 이제 주파수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다중 접속 방식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위성이 하나 띄었어요. 근데 그 위성을 한 군데서만 하기는 이제 좀 비용적인 면이 아까우니까 여러 개의 기지국이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통신 위성을 좀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다중 접속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위성에서 이제 보내주는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기지국에서 쓰지 말고 우리 서로 나눠서 쓰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용어는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억을 합니다. 다중 뭔가 나눈다, 뭔가 쪼갠다라는 쪼개서 같이 쓰자라는 거죠.
FDMA인데요. F가 나오면 이제 프리퀀시 해가지고 주파수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주파수를 우리 분할해서 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네, 주파수. 그래서 프리퀀시 F가 나오면은 이제 주파수를 나누는구나 해주면 되고 TDMA가 타임이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사용하는 시간을 분할해서 쓰자라는 겁니다. 네, 시간을 분할해서 쓰자라는 거고, 자, CDMA 할 때 CD는 이제 코드인데요. 코드는 뭐냐면 이거 두 개 하는 거죠. 네, 주파수.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이거를 이제 모두 공유하면서 자, 특별한 코드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전용 회선별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그 회선이 최고 얼마 속도를 낼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BPS는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제 S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1초에 몇 개를 보낸다라는 건데, 얼마를 보내냐, 얘가 이제 비트의 개념이 돼요. 자,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이것의 단위를 이제 BP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방식이 있고 이제 유럽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 속도에 대해서 이제 나눠놨어요.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회사는. 그래서 T1, T2, T3, T4는 이제 미국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낼 수 있어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했죠. 킬로는 2의 10승인데 약 얼마예요? 1000이죠. 메가는 2의 20승이고 약 말하면 이제 10의 6승 정도 되죠. 2의 30승, 10의 9승. 2의 30승. 그죠? 2의 40승. 그죠? 10의 9승, 10의 12승. 약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단위가 메가 BPS고요. 유럽 방식에서는 이제 E1, E2, E3, E4하고 자, 이렇게 속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컴퓨터가 있음에도 PC방을 가는 게 뭐예요? PC방 가면 컴퓨터가 빨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PC방을 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PC방은 이제 간판에 뭐 이렇게 써졌습니다. 크게 E2라고 이제 간판에 딱 써진 거죠. 우리 PC방은 전용선 E2를 쓴다, 이 정도죠. 그 옆에 PC방은 간판이 붙었어요. E1. 똑같이 시간당 500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여기 가야죠. 이렇게 속도가 빠른데 가야죠. 네,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나타낼 때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전용 회전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